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광주 BE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임병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첫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신선주기에서 이식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냉동배아가 있으면 이 배아들을 이용해서 이식을 진행합니다. 이런 냉동배아 해동 이식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편한 것은 자연주기나 변형 자연주기입니다. 자연주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란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프로토콜에 따라 이식을 하는 것이고, 변형 자연주기는 페마라 같은 배란 유도제를 써서 배란이 잘 되지 않거나 주기가 긴 분들에게 쉽게 배란되도록 하면서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에스트라디올 대포나 프로기노바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이식을 하는 것을 인공주기 배아 이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휴일이나 연휴를 피해 의사가 적당한 시점을 골라 이식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연주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주기에서는 난포가 자라지 않고 내막만 두꺼워지기 때문에 결국 배란은 일어나지 않은 채 이식만 하게 되고, 이 경우 배란된 난포를 황체라고 부르는데 황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황체에서는 릴렉신 같은 혈관 이완 조절 인자를 분비하는데 황체가 없으니 릴렉신도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모체는 태아가 점점 성장하면서 혈장량은 늘어나는데 혈관 이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문은 2020년도에 발표된 거고요. 프로그래밍 사이클, 즉 인공주기로 냉동배아 해동 이식 후에 임신 중독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란이 안 돼 황체가 없고, 그래서 릴렉신 등의 동맥 혈관 이완 조절 물질 분비가 안 돼 나중에 임신성 고혈압이 생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애 임신 때 임신 중독증 없었냐고 반드시 물어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연주기나 변형 자연주기로 배아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황체가 발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에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논문이나 표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코큐텐을 200mg을 임신 초기부터 35주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임신 중독증의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응용해서 인공주기를 이용해서 배아 이식을 한 분에게는 코엔자임 Q10을 임신 기간 내내 복용하도록 해서 임신 중독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주기 한 여성에게 코큐텐 복용 시 임신 중독증 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어서 일반 임신에 차용해서 복용의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인공주기를 이용해서 냉동배아 해동 이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의사는 12에서 16주경 인부를 소위 졸업시키고 나서는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신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임신 후반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좋지 않은 상황을 막아보려는 노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00% 근거는 없지만 이노시톨은 부작용 없이 당뇨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대개 25주까지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주기 해동 이식의 경우는 태반 유착증 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초음파 사항 의심이 되면 자연분만보다는 바로 제왕절개하면서 수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료 의뢰서에 적어드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부에게도 꼭 이야기 드려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